아니 100만원 매출도 안 나온 사람한테 세금 폭탄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이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파세요. 안녕하세요, 퍼스트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썸네일로 이 정도면 진짜 다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고작 집안 마트에서 소싱하는 게 무슨 노하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소싱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성을 더 낮추고자 집안 마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 마트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품 소싱에 대해 어렵게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집 앞 마트에 있는 이 초코파이 하나도 소싱할 줄 모르는데 무슨 이 해외 상품을 소싱한다고 하는 걸까요? 이 초코파이 하나도 못 파는데 해외 상품을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트 가면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소싱하는 걸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지를 더 빨리 캐치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알려드린 건 이 소싱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부정적인 댓글을 다신 분들은 기본기가 충실하신 분들이겠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세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또한 부정적인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려요.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말면 그만인데 이 악플러들이 세무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분들도 다 개인의 생각이다 보니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와, 이걸 대단한 정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세금에 CS 크리 처먹어봐야 정신 차리려나, 이 사람 진짜 무책임하네.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선동을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똑같이 달렸어요. 쿠팡에서 누가 사냐? 답변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이런 분들은 이 세금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저런 얘기가 나오면 찝찝하지 않나요? 저 같아도 찝찝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퍼스트리 말 믿고 그렇게 아무거나 막 팔다가는 너 세금 폭탄 맞는다?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소리 툭 던지면 이 사람이란 게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분 말이 맞는 줄 알고 휘둘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악플러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뚫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더 이상의 선동은 앞으로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에 대해 제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매출이 작은 업체는 세금이 크게 나오질 않아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거에 부가세 10%안 더하냐, 이런 댓글도 정말 많아요. 이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신빙성을 위해서 세무사님에게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가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잘못하면 뭐 세금 폭탄 맞는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한테 몇 가지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너무 사실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코스트코 구매대행업은 이 부가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가세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니시고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구조세요. 단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인정되는 매입액이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카드, 현금 지출 증빙을 받으신 경우에만 인정이 되셔서,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5억이신데 이런 매입 자료들을 하나도 안 받으신 경우에는 매출액의 10%가 그대로 나오시게 되세요. 혹시 뭐 매입 자료가 매출 자료보다 더 많으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매출이 9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매입 자료가 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9억에서 그럼 8억을 빼니까 1억의 1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로 1.4%를 부가세를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네, 공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적격 증빙이 되는 신용카드라던가 세금 계산서라던가 사업자 지출 증빙이라던가 이런 것만 정확하게 끊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겠네요. 그렇죠. 부가세상으로는 우선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3억 매출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다가 전년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돼서 이 매입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90%를 인정을 해줘서 세금을 얼마 안 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안 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내년에 이 3억 매출이 조금 넘어서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신규로 개업하셨을 때는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의무자에 더 기장
기준부가 되시고요.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기준으로 이제 간편이냐 독식이냐 유형이 나눠지는데 혹시 그 의무자인 3억 기준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단순 경비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신규 계약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기장임으로 판정을 하시는데 이제 단순 경비를 사용하실 수 있냐 없냐는 전년도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 되셔야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2019년도 이제 기장임으로 판정한다고 했을 때는 2018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이 안 되셔야 단순 경비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만약에 2018년도에 12월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치 매출액밖에 안 잡히시다 보니까 6천만 원이 안 넘으실 확률이 많으세요. 6천만 원이 안 되셔서 2019년도에도 나는 단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 받으셨을 수 있으신데 이제 세법이 개정되시면서 2019년도에도 이제 3억 매출이 넘어가시면 단순 경비를 적용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아, 이거는 진짜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년도 매출액이 6천만 원이 안 돼서 올해에도 단순 경비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셔서 자료를 안 받으시거나 세무적인 대비를 못 하셨을 건데 그 해에 3억이 매출이 넘어가시면 단순 경비율이 배제된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게 단순 경비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이런 유언비어가 나온 것 같아요. 단순 경비율 적용이 되니까 매입자를 안 받으셨던 분들이 매입자를 안 받다 보니까 그 매출액은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으시고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적격 증빙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게 다 소득으로 잡히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도 똑같이 시작을 해서 매입 자료를 받으신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이 이제 경비로 빠지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간이 영수증을 받으셨다든지, 이제 인건비를 신고하셨다든지, 그리고 기부금을 지출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경비에 반영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으로 잡히실 거고요. 그 소득 금액에서 6%에서 42%까지 세율을 산정해서 소득세가 나오시는 건데 누진세율 구조시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으셔서 이익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소득세가 많이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여쭤볼 건 정말 많은데 제가 따로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이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이 전화통화 하나만으로 이 세무를 다 알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매입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건 세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에요. 사업자는 홍길동 이름으로 냈는데 물건 살 땐 홍길동 엄마 카드를 쓴다? 이건 당연히 매입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이 현금을 주고 샀어요. 그럼 지출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냥 안 받는 경우, 이런 경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니 100만원 매출도 안 나온 사람한테 세금 폭탄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이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파세요. 매출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세무상담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왕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판매 경험을 쌓는 데만 집중을 하시고 큰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구독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구독자가 벌써 2만이 돼가니까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어젯밤에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고민 끝에 이 한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저는 이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광고를 찍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광고주가 계시다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같은 구독자분들에게 이 박스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업체, 포장에 꼭 필요한 박스 테이프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업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이 모든 부자재 싸게 주실 수 있는 업체, 이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던가 구독자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광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주님들 이메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영상을 보고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제가 앞으로 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의 조언일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어렵네요. 이 세금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얼마다 라고 정의를 내려드리기가 어렵네요. 세금이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순이익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100 빼기 100은 0이다.